네, 안녕하세요. 저는 FT 코리아의 리저널 매니저 윤가비입니다. 저는 오늘 ASO, 앱스토어 최적화, 그리고 오가닉 다운로드를 증대시키기 위한 앱스토어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앱트윅에서 한국 지사를 리드하고 있고, 저의 업무 영역은 주로 세일즈랑 사업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SO의 이론과 이제 중요성이 많이 알려진 상태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지 않은 상태여서 저는 한국 마케터분들에게도 ASO 교육과 이제 관련된 리소스를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2016년에 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디지털 마케팅을 쭉 해 왔고, 이제는 모바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앱트윅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후에 ASO에 대한 설명 드리고 난 후 ASO에 대한 실행 방안, 그리고 오가닉 다운로드를 이제 증대시키기 위한 방식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ASO를 이제 당장 시작하시려면 사전에 준비 혹은 이제 고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앱트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앱트위크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앱스토어 애퀴지션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트위크는 핵심적으로 앱의 가시성을 높이고 사용자를 획득하고 다운로드를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고의 ASO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매년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year on year 평균 60% 성장률로 2014년부터 성장해 왔고, 저희 성장 속도와 같이 이제 저희 테크 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만 해도 100개 정도의 추가로 솔루션 기능들을 추가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고, 더 많은 솔루션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앱틱 툴로 매일 트래킹하고 있는 키워드 수는 200만 개 넘고 있다는 점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앱트위크는 현재 여러 국가의 지사가 있고, 서울지사도 2022년 8월에 설립되었고, 올해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이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약 2,000개 이상의 모바일 사에서 저희를 신뢰하고 저희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정말로 업계와 상관없이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마케터분들이 이제 신뢰하는 도구라고 저희는 믿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 생산성, 뭐 헬스, 건강, 라이프스타일, 금융, 패션, 뷰티, 에듀테크 등등과 상관없이 이제 다양한 앱을 저희가 매일매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의 기본 단계들은 거의 앱 라이프 사이클이랑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유치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전환율 증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및 리포트,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확장, 이렇게 4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희 솔루션으로는 이 모든 단계들이 커버가 됩니다. ASO는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로 한국어로 앱스토어 최적화라는 의미입니다. 앱스토어의 범위는 우선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래도 그 외에 만약에 원스토어, 뭐 KT 뭐 등등 다른 국내에서 사용하는 앱스토어에도 최적화를 원하시면은 어느 정도 참고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SO는 둘 다 가시성 증대를 위한 페이지 개선 작업이고요. 둘 다 특정 검색 행동을 파악하고
타겟팅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 및 기능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차이점도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는 각 스토어마다 그리고 언어별로 한 앱 페이지로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웹사이트랑은 스케일 측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애플이랑 구글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정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로 인해 앱 노출을 하는데 컨트롤에 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앱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노출을 컨트롤하는 데에 약간의 제한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와 앱스토어에서는 이제 검색 행동이 약간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ASO의 목표는 다운로드 수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증가라고 하면은 재설치, 오가닉, 유료 트래픽, 모든 트래픽으로 인한 다운로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가시성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가시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앱스토어 내에서 가시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전환율 확보를 하기 위해 이제 우리 앱 페이지 들어온 사용자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 다운로드를 하게끔 설득하는 작업, 최적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환율 확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사용자, 기존 사용자, 이탈한 사용자 모두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ASO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모바일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앱스토어에서 이제 등록된 앱 수가 400만 개가 넘고 매일 앱스토어에 새로 출시된 앱 수도 3,000개 이상입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리마인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86%인데 대한민국은 더 높아요. 저희는 심지어 1위예요. 그래서 저희의 penetration rate은 96%이고 글로벌 1일 폰 사용 평균 시간은 4시간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최대 이제 젊은 층에서 8시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수는 80에서 90개 정도이고요. 그러면 ASO는 왜 해야 할까요?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 앱스토어 내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다운로드가 발생되는 비율은 65%라고 합니다. 65% 굉장히 높죠. 사용자가 검색을 먼저 해서 다운로드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ASO 작업을 하시면은 기대하실 수 있는 오가닉 다운로드 효과, 이제 개선율은 최대 40%입니다. 페이드 유입 사용자와 오가닉 유입 사용자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가닉으로 유입된 사용자의 라이프타임 밸류 LTV는 평균 25%가 더 높습니다. 또 세션당 엔게이지먼트 레이트이 12%가 더 높고 그리고 이탈률은 4%가 낮습니다. 이제 검색, 발견 및 그런 소스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제 벌써 높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에서 여러 이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가닉과 페이드의 경계가 요즘 많이 흐려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중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S를 통해 그래도 그리고 페이드 광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CPI 절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모바일 마케팅 에이전시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페이드 광고를 실행한 후 페이드 광고를 이제 비활성화한 다음에 성과 측정을 해 봤는데
다운로드에 관한 변동이 크게 심하지 않았다. 변동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페이드 광고 효과가 약간 좀 감소되는 추세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를 통해서도 요즘 애플과 구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엄격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SO는 그래도 모든 트래픽과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에 유익한 전략이고, 광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장기적, 그리고 요즘에는 필수적 전략이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AS를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가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키워드 및 메타데이터 최적화입니다. 이제 키워드랑 메타데이터는 앱 페이지 또는 이제 앱 설명하기 위한 문구,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공간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최적화하면은 앱스토어 알고리즘한테 우리 앱을 뭐 등등등 이런 키워드로 노출시켜줘라고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메타데이터 유행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좀 딥다이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제가 여행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예시인데요. hotels.com, 이제 hotels.com을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hotels.com 아래에 트리플 이런 앱들이 이제 여행을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행 같은 키워드들을 메타데이터에 잘 도입을 해서 이제 애플 알고리즘이 '아, 얘를 노출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시켰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앱을 만약에 발견했을 때, 그럼 다운로드를 확보하기 위한 앱 페이지 최적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사용자를 저희가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앱 설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그거를 최적화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두 단계는 약간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고 좀 프로덕트 반면에서 전략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당연히 평가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하시면 조금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만 이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앱스토어에서도 평가가 너무 낮으면 이제 다른 평점이 더 높은 앱을 추천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장기적으로 앱 평점 개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아니면 이탈한 사용자를 이제 재설득하기 위해 인앱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새로운 사용자도 이제 인앱 행사를 하는 거를 보면은 쪼끔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도 인식을 하고, 앱스토어에서도 '아, 이제 이 앱은 홍보랑 인앱 행사를 많이 하구나.' 해서 피처링 공간에서도 이제 노출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럼 가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트래픽으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내부 소스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오늘의 추천, 이런 탭들, 이제 앱스토어에서 조금 푸시하는 탭들은 저희는 브라우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탐색으로 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탐색 브라우스 트래픽이라고 하고요. 네. 다운로드 중 65%가 검색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치, 검색으로 통한 유입은 저희는 따로 search traffic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외에 외부 소스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애드, 뭐 캠페인을 통한 애드, 뭐 소셜 미디어 애드 등등 요런 외부에서 오는 소스는 저희는 따로 referral로 구분하고 있고요. 네,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을 제가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나 가시성에 관한 경쟁이 있는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유입 비율 중 51%는 일반 키워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틴더, 뭐 토스트, 카카오 요런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운동, 습관, 어 쇼핑, 뭐 뷰티 등등 요렇게 일반 키워드들로 이제 서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앱 카테고리 중 상위 10개 앱에 내 노출을 달성하는 거를 원하시면은 일일 14,000개의 다운로드를 하셔야만 이런 공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 1년간 톱 차트의 100개 리스트의 순위를 유지하고 그 100 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앱은 과연 몇 개였나요? 제가 살펴봤는데 3%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앱 스토어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고 다이내믹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영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마케터 분들이 이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메타데이터입니다. 이제 우측 예시에 보시면 앱 타이틀, 부제목, 설명 등과 같이 이제 여러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앱스토어에서 메타데이터를 보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들어 반복되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키워드들로 이제 노출시키는 프로세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데이터 키워드 최적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환율이에요. 그래서 키워드의 전환율이 높을수록 이제 앱스토어에서도 그거를 인식하고 키워드 순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운로드 속도, 그러니까 다운로드 유지 농도 로 앱스토어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고 얼마나 다운로드하고 난 후에 사용자가 이탈을 했는지 이제 보유율도 같이 이제 영향에 미칩니다. 그 외에 평가 평점, 앱 성능, 피처링도 이제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이고요. 이제 각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율 개선 위해서는 앱 페이지,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실행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덕트, 캠페인, 이제 CS 관점에서 브랜딩 방면에서 이제 개선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ASO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뭐 앱 성능, 피처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앱 성능이 개선되고 피처링에 자주 노출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앱스토어에서도 인식해서 카테고리 및 키워드 랭킹에 이제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또 ASO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메타데이터 유형, 구성, 그리고 이제 어느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애플 앱스토어는 앱 제목, 그다음에 부제목, 키워드 필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앱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간단 설명, 상세 설명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앱 스토어의 가장 중요한 메타데이터에 관해서도 글자 수 제한도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글자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제한적이죠. 앱 제목, 부제목, 키워드 필드 30개, 100개 정도고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제 30개, 80개
그 글자 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따로 방식들이 좀 있는데요. 애플에서는 컨비네이션 키워드가 더 중요하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덴시티, 밀도, 키워드 밀도가 더 중요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기본적인 ASO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라서 이거는 문의 주시면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앱 메타데이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우리 현재 다운로드랑 랭킹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어, 좀 분석하고 싶으시면 이제 앱트윅에서 제공되는 키워드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 앱의 키워드 또는 이렇게 새로운 키워드들을 분석하실 때도 이제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이제 볼륨, 검색량 또는 뭐 가능성, 경쟁력, 관련성 등등 얼마나 이런 매트릭스에 관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분석한 후에 메타데이터를 더 좀 작성해 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앱의 경쟁자는 키워드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떤 키워드들을 교체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면은 이제 저희 앱트윅의 타임라인 툴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의 클라이언트인 알라미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메타데이터 작업을 자주 실행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업데이트하기 전에 A/B 테스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전환율 확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키워드 메타데이터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보시다시피 웹 페이지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제 스크린샷, 비주얼 공간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조금 작은 방면에 한눈에 그래도 4개 스크린샷이 딱 보인다는 점 있고요.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주얼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비주얼 공간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해서 가장 먼저 스크린샷 최적화를 진행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프리뷰 동영상 여기 캔디를 배치하세요. 여기 동영상과 같이 프리뷰 동영상과 아래에 있었던 홍보 동영상도 최적화하고 도입해 보시면 전환율의 기여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용자들은 상세 설명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상세 설명도 이제 조금 구성과 키워드들을 좀 신중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신 후에 도입하시면 전환율에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컬화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했는데 앱 페이지가 예를 들어 스페인어 아니면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과연 설치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더 로컬화가 될수록 전환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평점, 관련성, 이제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앱 페이지의 관련성, 그리고 인앱 행사 및 홍보 등등 다른 요소들도 이제 전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각 공간들을 최적화하기 위해 따로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키워드 최적화를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프로덕트, CS 그리고 캠페인 관점에서도 개선하면은 전환율에 도움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항목들이 ASO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조금 심플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경쟁사 조사를 하고 우리
벤치마킹이 될 만한 사례들이 무엇인지 조금 분석한 후에 A/B 테스팅,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의 디자인을 만드신 후 A/B 테스팅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괜찮았던 애들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성과 측정하는 것이 좋은 프로세스라고 저희는 전달드릴 수 있고, 우리 경쟁 앱의 크리에이티브 분석 및 조사를 하기 위해 앱 트윅 타임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로 리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크림이랑 발란 앱을 등록한 상태이고요. 4월 20일에 발란은 스크린샷 업데이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기존, 오른쪽에는 업데이트된 스크린샷이 있는데요. 업데이트된 스크린샷을 보면은 순서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들 아니면 다른 것에 조금 집중하거나 이런 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빈도는 이제 카테고리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게임에서는 업데이트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랑 우리 앱의 적절한 그 업데이트 빈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따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예시를 보시면 호텔 매니어 게임의 경우 이제 단기간에 여러 A/B 테스트를 돌리고 업데이트를 실행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ASO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우선 마케팅 팀과 함께 ASO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현재 ASO 작업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앱스토어 작업을 수동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앱 업데이트 있을 때만 키워드 최적화하거나 하시면은 저는 그러면 ASO 작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애소 작업은 이제 각 앱, 각 앱스토어, 각 언어마다 이제 따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심지어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앱스토어의 키워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만약에 운동으로 이제 많은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검색량이 높다면 구글에서는 뭐 피트니스가 더 효과적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앱 개수 곱하기 두 앱스토어 곱하기 지원 국가를 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리소스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우리 앱의 경쟁 앱은 누군지,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지 또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의 문제 파악, 이제 우리는 가시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환율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개선하면 좋을지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약간 좀 가시성 증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편이시면은 가시성이 이미 좋은 모발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에어소에 해야 될까 하시면 저는 그래도 이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SO를 담당할 담당자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ASO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나중에 프로덕트 팀과 후기 등등 피드백을 드릴 때, 아니면 디자인 팀과 이제 스크린샷 업데이트에서 논의할 때마다 약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미리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앱 성과, 그리고 이제 가시성이랑 전환율에 관한 성과를 확인하시려면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성을 확인하려면 전체 카테고리 순위, 우리 앱의 카테고리 순위, 순위에 오른 키워드 수, 몇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지금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각 키워드의 순위를 확인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성의 성과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메타데이터 키워드, 각 키워드의 볼륨, 검색량이 정말로 얼마인지, 관련성이 높은지, 순위가 어떤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어떤 키워드들을 교체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ASO 스코어, 그리고 경쟁 앱 대비 우리 ASO 베스트 프랙티스 스코어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경쟁 앱의 메타데이터 키워드들도 한번 다 한번 키워드 테이블 입력하신 후 우리 앱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환율 측면에서는 이제 전체 전환율,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체 전환율 대비 카테고리 전환율 벤치마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달성한 전환율이 적절한 전환율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브라우스 탐색으로 인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로 얼마나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ferral의 전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연 우리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왔을 때 정말로 전환으로 다운로드를 이루어지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 앱의 크리에이티브 업데이트 얼마나 자주 하는지, A/B 테스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랑, 그리고 A/B 테스팅이랑 업데이트 후에 얼마나 성과 변동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쟁 앱의 인앱 행사, 홍보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우리 카테고리 내에 좀 따라잡기 쉬운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